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4일 어저께 오전에 페이스북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왜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당내 세력화를 통해서 차기 당권을 노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가당치 않다. 임종석이 민주당의 당권을 쥔다, 당대표가 된다?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할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총선 전에 또는 총선 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당권에 다시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경우, 임종석이 이재명에게 당대표가 돼도 이재명 당신에게 기어오르지 않겠다, 즉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런데 그 경우에 즉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한 임종석이 과연 친문의 상징입니까? 친문재인계의 구심이 될 수 있습니까? 2024년 3월 5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임종석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임종석, 이재명에게 충성맹세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고 여러분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글쎄 이번에 그 임종석 사태를 보면서 과연 임종석이 왜 탈당을 결심했다가 막판에 이 자기 결심을 번복을 했는지, 번의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 말 없이 달랑 한 줄 이 당에 남겠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만 한 줄만 올리고 나서 아무 얘기도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임종석이 정말로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정치적 상상력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4일 어저께 오전에 페이스북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네, 왜 잔류했을까요? 임종석은 누굽니까?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서 재선 의원 출신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한 인물입니다.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문재인에게 중요했는지 하는 거는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그만두는 순간 문재인은 아마 임종석 금단 현상에 걸릴 거다라고 친문 인사가 했던 얘기를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임종석이 사라지는 순간 아마 문재인은 임종석 금단 현상에 걸릴 거다, 이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가 지금 피비린내 나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 친명 그룹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공천학살, 또 이 비명 행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본인도 당했고요. 지금 중성동갑에 그토록 본인이 그냥 그토록 읍소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애걸하면서 경선은 최선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가 완전히 배제되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왜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딱 한 줄만 쓰고 말이죠. 저는 뭐 일단은 그의 캐릭터라고 봅니다. 임종석,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샤이한 스타일이고 내면적으로 좌고우면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 한번 그래픽을 같이 보실까요? 2월 27일입니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를 공천을 합니다. 임종석은 배제, 사실은 뭐 임종석 배제란 말도 안 했어요. 전현희를 단수 공천한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임종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논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임종석은 다른 지역에 재배치됩니까? 험지 출마로도 합니까? 그것도 논의하지 않았어요. 아무 논의도 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2월 28일입니다. 임종석이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 얘기는 듣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 왕십리, 이게 중구 성동갑 이쪽에 이제 가장 주요한 번화가인데, 왕십리역 인근에 가서 유세를 합니다. 홍영표, 손갑석, 윤영찬 전부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과 함께 언제 탈락할지도, 그 뒤에 홍영표 의원은 뭐 이제 컷오프가 됐죠. 손갑석, 윤영찬 의원은 하위 평가를 받고 나서도 이제 뭐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제 이런 해서 이제 뭐 아직 당에 남아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왕십리 유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당의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나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2일 날 페북에 글을 씁니다. 이재명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리고 쓰고 나서 이 오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뭐 신당이 하도 많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바로 그날 오전에 광주로 가서 광주 지역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는데 임종석과의 회동이 잡히면서 급히 그 회견을 연기합니다. 굉장히 요동치는 전국이었죠. 그리고 3일, 엊그제입니다. 임종석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들어와서 뭔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의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4일 페북에서 글을 써가지고 잔류하겠다, 정확하게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이제 임종석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왕좌왕, 좌고우면 하죠. 저는 임종석의 이 캐릭터가 많이 작용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석현이 국회 부의장을 한 이제 민주당의 다선 의원 출신인데, 이석현 전 의원이 임종석은 3일 오후 7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미래였군요. 이낙연 신당이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는 것을 전제로 탈당을 약속했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임종석은 아무 대응이 없어요. 또 뭐 그랬다 안 그랬다 이런 대응이 없는 거예요. 문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탈당을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의 관계는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니까 상의를 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야, 탈당을 하면 괜히 네가 친문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 그렇게 되면 좀 마치 문재인 내가 뭐 이렇게 종용해서 한 것 같이 보이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려고 했을 때 그 탈당을 막은 것 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이었고요. 그건 확인된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임종석은 탈당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네, 최백호의 노래처럼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낙연 신당, 그렇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보수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싶다고 튀어나온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는 없잖아요. 간다면 그렇다고 조국신당에 가겠습니까? 조국신당에서 나 비례대표해줘 가겠습니까? 또 조국신당 가면 얼마나 또 이 모양이 안 좋습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자려는데 또 조국에 빌붙어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이낙연 신당밖에 없는데 이낙연 신당, 즉 새로운 미래 지지율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경제신문이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월 28일, 29일 날 양일간 조사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가 39.1%, 거의 40%에 육박하죠. 국민의힘이 46.7%입니다. 50%에 육박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입니다. 3.1%.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1.6%예요. 이거는 정당으로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지지율이죠. 여기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저는 그것도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낙연 대표는 실망을 해서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임종석 자기도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이제 이러고 맙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뭐 정치 이제 평론가들 아니면 뭐 코멘테이터들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시나리오인데, 당내 세력화를 통해서 차기 당권을 노린다, 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가당치 않다 생각하는데요. 자, 총선에서 당에 남아서 친문으로서 또는 비명으로서 당에 남아서 총선까지 가고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살아남아 돌아올 사람들,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건 친문 핵심이었는데 고민정 의원은 뭐 단수 공천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전해철 지금 경선 중이고요. 그렇죠? 의원. 안산 상록갑이죠. 윤건영 서울 구로 을인데 여기도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죠. 네, 단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총선에 나가서 살아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친문을 규합하고, 그리고 임종석이 원래 태생이었던 586 운동권을 규합을 해서 반 이재명, 비 이재명 그룹을 세력화한다. 그리고 지금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당이 뭐 지리멸렬하고 이제 분열될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패배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 총선을 패배하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 뒤에 당내 새 구심점으로 떠오른 임종석이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저는 글쎄요, 이게 참 기자가 자꾸만 이제 전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최선의 전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망을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이길지 질지는 아직
이게 30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건 속단하지 못하는데, 총선에서 이기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지든 이재명 사당화는 굳건합니다. 굳건해요. 즉 총선에서 저도 친명, 찐명 단일 대우로 똘똘 뭉친 이재명 당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단명에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임종석이 민주당의 당권을 쥔다? 당대표가 된다?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할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총선 전에 또는 총선 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당권에 다시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경우, 또 하나는 그 경우에라도 임종석이 이재명에게 내가 당권을 잡아도, 내가 당대표가 돼도 이재명 당신에게 기어오르지 않겠다, 당신과 대결하지 않겠다, 즉 내가 충성을 맹세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이 임종석이 저는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즉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한 임종석이 과연 친문의 상징입니까? 친문재인계의 구심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친문의 상징과 구심은 다 벗어던진 후죠. 그건 사라진 후죠. 앞으로 아마 또다시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거 이재명에게 임종석이 충성맹세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이 앞으로 뭐라 그럴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이 생각은 확고합니다.